이걸 다 합쳐갖고 시로 꾸며나오죠. 그럴 때 어느 학교 쉬는 것도 좋은데. 응? 그럴 때 어느 학교 쉬는 것도 좋다 생각해. 난 나쁘다 생각해. 근데 내신 기간에 쉴 수가 있나? 그렇죠. 자, 160조 겨울 나들이 예림아 언니도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요,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 우리 그때 우리 수업 교재에서도 겨울 나들이 안 배웠잖아. 맞지? 우리 배웠는데. 자, 줄거리 한번 봅시다.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과 딸이 있다. 딸. 근데 구조가 이상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혼입니다. 재혼인데, 이 남편은, 북한에서 남으로 월남했죠. 월남.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딸은 나의 딸이 아니잖아.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어떻게 된다?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어느 여인숙에 갑니다. 가출하고 난 뒤에 어느 여인숙에 가는데 어느 여인숙에서 아주머니와 노파를 만나요. 그런데 이 노파가 도리질 아닌가? 맞지? 도리질. 이 노파의 도리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리질과 관련된 과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자식 구성이 됩니다.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가출이 아니라 겨울 나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해돼요? 저거 내신 저거 다 적혀 있는. 어디? 제가 다 표시했는 거.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보자. 그게 앞부분 줄거리 끝에 보시면 마음이 내내 모두로부터 쫓겨난 듯한 기분에 마음이 내내 불편하였다 있죠. 밑줄 치세요. 밑줄 치고 적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 자, 소설에서 있잖아. 지금 올해 6번 국백의 특징이 뭐냐면 인물 관계를 굉장히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인물 관계 구조도를 그리세요. 꼭 쌤처럼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런 식으로 꼭 시험지 옆에다가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소설 알았지? 나는 다시 호둥지둥 깡골목을 찾아들었다. 전문이다. 역시 인기척이라고 없는 골목 저만치 대문이 열리고 운전이 정갈한 여인숙이라 간판이 붙은 집이었다. 여인숙 밑에 적으세요.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가?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문간에 연탄재가 쌓여있고 앞마당 빨래줄에 흰 빨래가 이상한 모양으로 비틀어진 채 어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다. 50대 한 정갈한 아주머니 동감이시고 노파의 며느리겠죠. 안채에서 반색을 하며 나타났다. 반색은 반갑다는 표정입니다. 나는 가로친다. 나는 그 아주머니를 보자 내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놓이고 어이광이라도 부리고 싶어졌다. 참 묘한 분위기를 지닌 아주머니였다. 소모처럼 너그럽고 착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감싸는 무엇이 있었다. 가로 닫고 밑에 적은다. 소술자인 나의 시선에서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상대에 대한 첫인상을 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됐나? 나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엇인가가 다시 나에게 찾아드는 것처럼 느꼈다. 좀 녹여가고 싶은데 따뜻한 온돌방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얼른 주랭랑처럼 붙은 손님방 중 한 방으로 먼저 들어가 아랫목에 깔아놓은 다우다 포대기, 다우다가 올줄 뭐라 내가 있노? 여성복이라는 한가 리본 따위에 만드는 데 쓴다 하니까 뭐 어떤 거겠노? 이런 거 이런 재질을 다우다 이런 재질. 자, 손을 넣어 보더니 따뜻한데 외풍이 새어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 외풍이 새어서 어쩌나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왜 줄쳐놔라. 나를 배려하는 아주머니의 태도를 서술자가 드러내고 있다. 됐나? 내가 대래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추워 보여요 하면서 웃으려고 했지만 뺨이 얼어붙어서 제대로 웃어지지가 않았다. 이게 지금 대화잖아, 맞지? 그죠? 근데 대화 표시 안 하고 있지. 이거는 뭐냐면 소술자인 나의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소술자인 나의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수능에서 그런 거 잘 내지.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참 안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구들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어요. 그러더니 신동기관처럼 스스럼 없이 나를 안채로 잡아 끌었다. 난로가 있는데 잉글러 광장을 쳐놔서 안방은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 거기서 있잖아. 안방이 마치 동굴 속처럼 침침하고 아늑했다. 여기서 동굴 속이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 아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차츰 어둠에 눈이 익자 아랫목에 단정히 앉아있는 한 노파 동그라미 치고 미라에다 옷을 입혀 놓은 것처럼 바싹 마른 노파는 밑줄 쳐라. 표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내가 오해하게 되는 계기. 처음에는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오해하게 되는 계기. 나를 거부하는 몸짓. 이게 뭐야? 나의 오해가 되죠. 나의 오해. 어색하게 멈칫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한사코 나를 아랫목으로 끌어다 앉히고 손을 노파가 깔고 있는 포대기 밑에 넣어주었다. 노파의 입이 조금 웃었다. 그러나 고개를 저어 도리질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이 작품은 이 노파의 도리질 100%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도리질 오른쪽 거기에 작품 감잡기 위에 여백 있지? 거기다 적자. 여기 3개 있나? 없지? 자, 거기다 적자. 도리질 동그라미 1번. 도리질 동그라미 1번. 아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의미. 아들의 죽음을 거부하는 의미. 동그라미 2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동그라미 3번. 전쟁의 아픔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 전쟁의 아픔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 됐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휴전이라는 걸 못 느끼잖아. 맞지? 그죠? 그 우리나라 20대 첫 월급이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이 북한의 똑같은 나이 기준으로 했을 때 146년치 월급하고 똑같다고 네이버에 떴더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을 때 하는 첫 월급이 있잖아. 한 달치 월급이. 북한에서 똑같은 나이에 청년이 받는 월급을 계산하면 얘가 146년을 일해. 그럼 이게 경제 차이가 몇 배야? 146년치 차이. 대충 이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국가냐면 미국에서 지금 해리슨하고 트럼프가 대선을 하잖아. 그 공약의 하나가 북한이야.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공약이 북한이 올라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국가야. 그러니까 이게 노스 코리아하고 사우스 코리아에 대한 정책이 뭐냐. 그게 미국 대선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만나고 이랬잖아. 그걸 해리스는 공격하는 거지. 어떻게? 악과 악이라는 존재와 만날 수 있느냐? 트럼프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서 보면 뭐 대단한 날 미사일하고 이렇게 전시할 때 있잖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때 트럼프 택당 하나 저게 핵 하나 던져갖고 다 죽어간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의에 대해서 자의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더 받는 거지. 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생각을 잘못해갖고 북한을 미사일하고 싸워. 북한 누군 거야? 굉장히 위태로워. 일급지 국가는 일급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아프간 이런 데보다 더 위험한 국가가 우리나라. 언제 전쟁이 났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하는 말이 불바다를 만들겠다. 다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온데 주유소지. 그래갖고 땅 밑에 다 문제하면 도시가스지. 사람 사는 데는 도시가스 다지. 그러면 여기다 미사일 몇 방 잡고 도시가스 다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무조건 일곱 불바다 만든다. 그런 거. 그 산이 미사일 쏘지는 않는다. 산이 살아보자. 그렇게 굉장히 위험해.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작품을 쓰고. 그 1950년 그 전쟁의 고통이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 얘기하면, 전쟁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외세의 영향이고,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세의 영향이 큰 거지. 만약에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 중공하고 소련이 없었다면 전쟁 안 일어났습니다. 무기는 다 소련체. 그때는 중국도 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내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사람을 심어놨고 소련에서는 무기를 심어놨고 그건 없었으면 기밀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네, 꼭 고드름 같아 보여요. 안방으로 했잖아. 도리지
자, 그 다음 단어 도리지 됐지, 그지? 노파는 수축했으나 흰머리를 단정히 빗어 쪽지고, 쪽진다 하는 건 뒤에 머리 묶는 거 있지, 할머니들. 그 얘기다. 동정이 정가나 동정 끝풀이 하나 나야 된다. 한복의 저고리 기뒤에 헝겊, 푹신한 헝겊이다 뭐 그래 들어가 있지, 그지? 정가나 비단 저고리에 푹신한 모직 스웨트를 걸치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에 특이한 우아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우아함이기도 했다. 비현실적 우아함인데, 이건 뭐냐면 과거의 노파가 밑에 적어. 노파가 과거의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파가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리질도처럼 내가 봤을 때보다 훨씬 유연해져서 그 미풍에 살랑이는 것처럼 보였다. 자, 이거는 뭐겠노? 노파에 대한,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가 된다. 중요한 부분이야.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심리 변화. 됐나? 자, 61쪽 가서 이제 어지간히 몸도 녹았으니까 그 방에서 한 점 잘까 봐요. 제 부는요, 겨울엔 아침 낮에 두 차례, 몇 분은요, 겨울엔 아침 낮에 두 차례, 저녁 낮에 두 차례밖에 안 다니는데 타고 들어오신 게 아침 낮에 막차니까 이따 4시 반에 있을걸요. 그리고 점심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할 테니 드시고 가셨으면 오로지 졸리다는 생각도 밥 생각 같은 건 전혀 없었으나 그렇게 하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라고 없다고 했다. 미쳐쳐라. 나는 그깟 밥 한 상 팔아서 얼마나 남겠다고 저렇게 굽실대나 싶고 속으로 측은했다. 나의 오해죠. 나의 오해입니다. 나의 오해. 연결. 깨어나자마자 웬일인지 도리지라도 노파 생각이 먼저 난다. 꿈에서 봤던가 현실에서 봤던가 그것조차 아리숙한 채 메마른 노파가 고개를 젓던 모습만 선명히 떠올랐다. 졸음 때문에 미루었던 궁금증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뭐겠노?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죠.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손님 아직 주무세요? 긴장하실 텐데 미닫이 밖에서 아주머니 아직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인기척을 내며 미닫이를 열었다. 행주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내가 이 집에 찾아들었을 때 반가워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잠에서 깬 걸 반가워해 주는 것이다. 너무나 반가워해 제 아주머니 혹시 나를 약이라도 먹고 영영 잠들려는 손님으로 오해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상이 들어왔다. 자, 점심상 밑에 적자. 나에 대한 아주머니의 배려를 상징한다. 나에 대한 아주머니의 배려를 상징한다. 됐나? 그 밑에 줄 끝에 흐뭇했다. 밑줄처럼 흐뭇했다. 흐뭇했다. 밑에 적자.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돼.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돼. 그러나 입속은 칼칼하고 식욕도 일지 않았다. 밑에 적으라고 해. 남편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죠. 남편에 대한 실망감. 무국만 꿀쩍대고 있는 걸 보고 아주머니는 더 무국을 또 한 대접 갖고 들어왔다. 밑에 미주신 뒷을 한 거자. 할머니께서 제가 몹시 못마땅하셨나 보죠. 이게 뭐야? 나의 오해지, 그지? 나의 오해. 밑에 벌써 25년 동안이나 그러고 계신 거예요. 25년 동안이나 호구한나. 자, 대화 밑줄친 뒷을부터 네, 25년 동안이나 호구한나. 박수 쳐봐. 박수 쳐봐. 이 대화의 기능을 물을 수가 있다. 이 대화의 기능은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적자, 도리질에 대한 사연이 있음을 드러내. 도리질에 대한 사연이 있음을 드러내. 동그라미 2번,
노파에 대한 나의 오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 노파에 대한 나의 오해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내. 됐나? 그녀의 시어머니는 25년 동안 자는 시간만 빼고 오밤날 도리지를 하는 게 일이란다. 부터 거기서부터 요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건을 전달하는 여기서부터는 나는 관찰자 역할입니다.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그것은부터 내화입니다. 그것은 이래 되어 있는지 여기서부터 내화다. 백자시켰습니다. 내화 표시해 놓고 6.25 동남통에 발작한 정세였다. 동남 당시 젊은 면장이던 그녀의 남편, 오락치고 그녀의 남편.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다. 쌤 착각했다. 맞지? 아들 죽은 게 아니고 남편 죽은 거 아니야 이거? 맞지? 다시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앞에 필기한 것 중에서 보리질 의미 있지? 거기 아들 지우고 남편으로 고쳐. 남편으로 고쳐. 쌤 착각했거든. 엄마의 말투가 착각해. 엄마의 말투에서 아들이 죽거든. 강아지 거. 자, 그녀의 남편 오람치고 미처 피난을 못 가서 숨어 살아야 했다. 처음엔 집에 숨어 있었지만 새로 득세한 폐, 이게 뭐야? 인민군이야, 인민군.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인민군이 여기 빼고 부산하고 여기 어느 정도 되겠노? 대구 걸려있으면 한 이 정도 되겠네. 여기 빼고 다 쳐들어왔지. 7강 모전 다 쳐들어왔지. 인민군이 맞지, 그자? 다 쳐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럼 인민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인민군이 산 올라가면 줘야 되죠.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함덕강까지 올라가세요. 하면 국군이 왔지. 그럼 국군이 오면 또 어떻게 돼? 인민군 도와줄 사람 손 들어봐도 다 죽이죠. 알갱이 다 죽이죠. 근데 백성들 어쩔 수 없잖아. 인민군이 와서 싸도록하면 줘야 되는 거야. 국군이 와서 싸도록하면 줘야 되는 거죠. 맞지? 근데 그나마 이것도 좀 낫지. 그 다음에 또 일사후퇴 할 때는 어떻게 돼? 인민군이 또 내려오지, 여기까지. 인민군이 여기까지 또 내려오잖아.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몇 번 바뀐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뀌었지. 그러니까 인민군이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돼? 국군한테 쌍준 사람 손 들어봤고 다 죽이죠. 그랬던 새로 득세한 패들의 기세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돌고 시작하고부터는 집에 숨겨놓는다는 게 암만 해도 불안했다. 오늘 야밤을 타서 그녀의 남편을 집에서 20리쯤 떨어진 광덕산 기슭의 삼촌이 그녀의 친정으로 피신을 시켰다.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기가 똑같이 그 일을 이루셨다. 어떻게 된 게 세상을 점점 못되게만 돌아가는 이웃끼리도 친척끼리도 아무개가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짓이 성행해서 미추쳐라. 반동이라고 서로 고자질하는 것이 성행해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하루도 안 입은 나는 날이 없었다. 미추쳐라. 이게 뭐야? 이념 말씀이죠. 이념이 뭐야?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 갈등입니다. 이념 갈등의 피극스. 이념 갈등의 피극스. 조국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옛날 같아서 상상도 못해. 옛날 같아서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하잖아. 그럼 직감 나날이었다. 이렇게 되자 그녀는 시어머니까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다.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게만 해 생전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가 이건 뭐고 성격 직접 제시죠. 직접 제시. 행여 누구 고임에 빠져 남편이 있는 곳을 실토할까 싶어서였다. 그녀는 공부 못하는 아이에게 부부셈 익혀주듯이 끈질기게 요구한다. 비추처럼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가르쳤다. 왜? 시어머니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죠. 시어머니에 대한 하나 더 5분 쉬었다 하자. 잠깐 쉬었다 하자. 잠깐 갔다 와. 저기야, 한참 남았을걸? 그래, 25년이면 내년이지. 쌤 이거 영상 찍는데 중간에 잠시 멈추다 계속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 한 영상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쉬는 시간에 끊어놨어요. 잘했어. 야, 그 인기 짱이야. 진짜요? 아이스 크림 안 먹어야 돼. 그것만 먹고. 이거 맵도 안 맵나? 많이 맵진 먹을 때 않던데. 맵진 않겠지? 가는데. 많이 맵진 않던데. 더 맵다. 조금 맵지. 중국도 좋아해. 보쌈도 좀 그것도 먹어. 아 맵다. 버릴 거야? 아니요? 자, 보자. 배고플까봐 쌤 저 쿠키도 사다 놓고 했잖아. 어디요? 여기 옆에 있잖아. 사과 네. 쿠키. 맛있겠다. 자, 보자. 빵을 사다 놓으면 좋은데 빵이 비싸. 쌤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해줬던 게 뭐냐면 추석 때 애들 통상 선물을 다 사줬거든. 오빠 받았잖아. 작년에. 여기 받았잖아. 오빠한테 관심 없었는데. 유미도 받았다 작년에. 진짜요? 그래. 롯데백화점에 주문해가지고 5만 원짜리 다 줬다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못 샀다. 알았어요. 학생이 해줘야 돼. 아니 이제 먹고 힘내가지고 지금 준다면 애들 많이 지치니까 먹고 힘내서 수능 잘 치라고 추석 때마다 꼭 사줬거든. 사줬는데 5만 원씩 만약에 50명이면 250만 원이잖아. 올해는 고3이 25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고3 다 너희 때문이다. 둘이 앉아. 이래갖고 고3도 왜 사줘? 좀 마음이 좀 그래. 사주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돼. 쌤들 같은 경우도 원래 명절 때 저기 등심 이런 거 해줬거든. 누구한테요? 우리 형수들 올해는 정말 자 보자. A 옆에 적자. A 옆에 적자. 자, 인물의 말을 직접 제시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하야죠.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힘차게 도리실까지 곁들여가며 거듭거듭 모른다를 교수했다. 시어머니는 늘상 겁먹고 외로운 얼굴을 해가지고 혼자 있을 때도 몰라요, 난 몰라요 하며 몰라요, 난 몰라요 미쳐쳐라. 또 그럼 1번
아들을 그럼 아까 전 얘기한 거 맞는데 응.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가 아주머니고 그녀의 시어머니가 어. 그러니까 맞지? 네. 그래서 얘기한 거 맞네. 네. 다시 고쳐라. 뭐 얘기를 안 했노. 쉬는 시간에 하는 맞나? 네. 그래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지금 얘기한 게 맞네. 맞지. 정신이 없다 그랬어. 자, 아들을 보호하려는 노파의 의지. 아들을 보호하려는 노파의 의지. 됐나? 넘겨. 자,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 보자. 첫 번째 단락은 학교에서 다 했으니까.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테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성격 직접 제시야, 그지? 야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맞지? 숨어 있어, 그럼 숨어 있어야 되잖아. 집에 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지. 너는 모르는데 총 맞으면 왜 죽는 줄 아나 사람이? 총 맞으면 왜 죽냐면 인간이 이게 총을 만들 때 참 못되게 만든 게 뭐냐면 총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다가 콕 박히면은 빼고 수술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권총 같은 경우는 맞아도 잘 안 죽어 수술하면. 근데 소총이 있잖아, 소총. 소총은 권총은 총알이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똑바로 안 가. 아니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가 총이. 근데 이게 이렇게 쏘는 소총은 총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회전하면서 날아가. 그래서 소총 입구를 보면 총 구멍이잖아, 그죠? 이렇게 각이 파져 있어. 이렇게 각이 파져 있어.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총이. 그럼 여기서 이제 총알이 화약이 빵 터지면 이 가스가 이리로 나와. 이렇게 그 앞에서 불빛이 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가스가 총알을 밀어내잖아. 여기서부터 회전하면서 나와, 총알이. 그 몸에 박히면 안에 들어가서 회전을 해. 그래서 앞에서는 그냥 조그만 표시밖에 없어. 뒤에 구멍이. 회전하면서 안에 막 장기들을 다 쓸어버려. 이게 진짜 못되게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날아가야지 정확하게 맞지. 그러니까 이게 소총이 사정거리가 거의 1km 정도가 되거든요. 1km에서 쏠 수가 있어요. 맞출 수가 있어요. 맞으면 죽어져. 바로 앞에서 맞으면 말할 것도 없지. 자, 그래서 남편이 그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텃밭에 님이, 자, 갈롭신다. 텃밭에 님이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잘 열 찬바람 내기였다. 그까지 갈로쳐봐. 긍정적 배경이죠. 소설에서 얘들아 사건의 비극성, 긍정적 배경 왜 쓰겠는 거야? 이 긍정적 배경은 뭐야? 사건의 비극성을 강화시키고, 사건의 비극성을 강화시키고 이런 거잖아. 젊은 소방관이 죽었는 영정사진 앞에 3살짜리 아기가 해맑게 웃고 있는 거야. 그럼 더 슬프잖아. 그런 거지. 사건의 비극성을 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중간하고부터 며칠을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두 줄 묶어라. 이것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시점의 변화가 들어간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런 거 잘 묻는다, 알았지? 이런 어중간하고부터 더 버티겠냐는 거였다. 두 줄.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 시점의 변화. 책 변화해야 된다. 몰라요. 소름이 쭉 끼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비명이었다. 그녀도 뛰어나가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엉겹결에 뛰어나갔다. 아무도 분별력이 없었다. 저마치 뒷감 모퉁이에 폐잔병이 있는 싶은 지치고 난노아 인민군 서너 명이 일제히 총구리를 시어머니에 겨누고 있었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그들도 놀란 것 같았다. 이게 뭐겠노?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죽일 의도는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거나 마주친 김에 옷이나 먹을 것을 달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세 줄 밑에 밑줄 쳐라.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되었다.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기를 길을 쓰고 흔들어대던 도리질만은 그때 같은 방향만 가셨다 뿐 멈출 줄 모르고 보질병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되었다. 명물 할머니가 되었다. 반응법이죠. 도리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반응법이죠. 반응법. 명물 할머니가 되었다. 받아라. 끝까지가 대화입니다. 끝까지가 됐나? 아주머니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수다스럽지 않고 고즈넉하게 했다.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도와드리다니요. 당신 임의로는 못하시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삼시세끼 잡수는 거라도 정성껏 잡수해드리고 몸 편게 보살펴드리고 그런 거죠. 대사업 별천하라. 대사업. 대사업. 자, 이 대사업 밑에 적자. 노파의 대사업. 노파의 대사업. 자, 이 대사업은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노파의 대사업이다. 노파의 대사업. 노파의 대사업은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도리질을 멈추지 않는 아까 쌤이 도리질 의미 적어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머니의 대사. 아주머니의 대사. 이거는 뭐냐면 노파에 대한 공양. 노파에 대한 공양이다. 공양. 그 다음에 그리고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 지키기도 맞는 거죠. 아들 지키기 못 지켰잖아. 학교에서 아들 지키기라 했다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랑 이 정도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대사입니다. 나의 대사는 뭐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애틋함, 가족에 대한 애틋함. 그런데 시험에서 있잖아. 이 세 명의 대사업의 공통점이 뭐냐? 이래 묻는다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대사. 학교에서 이게 아주머니 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해 주더라. 네. 그래서 아주머니 같은데 오빠가 아들 지키기. 아들 지키기 죽었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더 많은 말이 아닐까. 됐지? 네. 자, 오른쪽으로 가서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어머니 보살피는 거지. 점심값과 반값이 와 800원이라고 했다. 나는 1000원을 내주면 그냥 넣어두세요 했다. 아주머니는 내가 불쾌할 만큼 굽시굽시 고마워했다. 내려가서 몇 푼 떨어지겠다고 저렇게 비굴하겠구나 싶었다.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가 싫은 건 그만큼 내가 아주머니를 아끼고 좋아하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겉돌아 더 보기 흉했다. 아주머니 내가 준 돈 1000원을 소중하게 스웨트 주머니에 넣고 나더니 지극히 안심스럽고 감사한 얼굴을 하고는 또 한 번 이상스러운 소리에 이걸로 노자해가지고 서울 갈 겁니다. 오늘 서울을요? 왜 하필 추운 날? 나는
나중에 추운 날 소리를 하고는 내가 여행을 떠난다고 할 때 남편이 놀라면서 나에게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했구나 생각했다. 문득 남편이 서럽게 보고 싶어졌다. 밑에 적어라. 남편에 대한 이해와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남편에 대한 이해와 내적 갈등이 해소된다. 됐나? 넘겨. 우리 아들이 외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때 제가 아버지가 거시경 당하는 걸 내 등에 옆에서 무심히 보던 녀석이 벌써 그렇게 자랐거든요. 군대도 갔다 오고 3학년인데 아주 착실해요. 지금은 겨울 방학일 텐데요. 그렇지만 학비라도 보탠다고 아이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어서 못 내려오죠. 여기서 내가 제 학비 좀 실컷 벌 수 있는데 글쎄 그 녀석이 그런답니다. 겨울 동안만 여기가 이렇게 쓸쓸하지 봄부터 가을까지는 장사도 잘 되거든요. 쭉 내려가서 가끔 손님처럼 못 모르고 호숫가를 찾는 이에게 더운 방을 내드리는 게 그저 좋았어요.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고 왼쪽에 적어라. 인정 많은 아주머니의 가치관이 드러났다. 인정 많은 아주머니의 가치관이 드러났다. 그 밑에 이제 글쎄 서울서 이상한 편지가 왔답니다. 아드님한테서요. 자 여기서 밑줄 기억이 이상한 편지 밑에 적자. 동그라미 1번. 아주머니가 미신을 만든 원인. 아주머니가 미신을 만든 원인. 동그라미 2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원인.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원인. 아니요, 아들이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서요.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아들이 하숙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군요. 평소 품행이 호랑한 학생 같으면 이만한 일로 고자질 같은 건 하지 않겠는데 하도 착실한 학생이어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라고. 호랑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제 집도 아니고 하숙집이다 싶어서 나가서 친구 집 같은데 며칠 자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한 일로 편지를 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숙집 주인도 주인이지만 나도 나죠. 온갖 방정 맞은 생각이 다 나지 뭡니까.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온갖 추적을 다 들다 미신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자 미신 밑에 적어. 아들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 아들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 주책이죠. 오늘 우리 여인숙에 손님이 들어 그 돈으로 노자를 해갖고 서울 가면 아들의 신상이 아무리 없을 테고, 꽁꽁 뭉쳐놓은 돈을 헐어서 노자로 쓰게 되면 아들의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손님을 기다리려니 어찌나 초조하고 애가 타는지. 그런데 손님이 내가 만든 미신에 좋은 전개가 돼주신 거죠. 자, 이 대화 박스 묶고 왼쪽에 적는다. 아주머니가 나에게 굽신거리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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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한테 자식밖에 없다 얘들아. 너네들 생각하기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나?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맹목적인 사랑. 무식한 것들. 말 뜻이 뭐야? 맹목적인 사랑. 목적 없이 다 주는 거. 목적 없이 다 주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에 대한 사랑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절대 아니다. 나도 우리 딸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는 너에게 맹목적이다 하면 아주 잘못된 말이야. 목적이 뭐겠노? 너희들 잘 크고 건강한, 맞지? 좋은 대학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은 없어. 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인 거지. 너네들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넘겨. 어머니 저 서울 좀 다녀오겠습니다. 물건 살 것도 있고 방학인데 공부 핑계로 안 내려오는 태식이 녀석도 보고 싶고 했어요. 해바라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해바라기 본 적 있나? 외주 봤어? 그 쌤 닮은 사람 주인공이잖아. 그 이름 뭐지? 그렇지, 잘생겼지. 가일은 뭐고? 가일은 뭐고? 유명한데. 어디 나오는데? 어? 어디 나오는데? 바보랑 공장. 이름 뭐지? 잘생겼는데. 영화 해바라기 엄청 하네. 그 쌤은 똑같이 생겼거든. 다 태식이다. 이름이 거기서. 이름 뭐고? 생각날 때 나한테 생각나. 이름 뭐니? 이름 뭐고? 버릴 걸. 김래원. 김래원이 누구예요? 네. 김래원이 나가. 내가 똑같이 생겼다. 그 사람 야 그거 말고 그 사진 아니 근데 그 사람 닮은데? 그 무슨 의학 드라마에서 학생이랑 선생으로 나오는데 연애하던데? 의학 드라마. 학생과 선생이 나란히 같은 병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대학생? 아? 오, 너무 다른데? 누구야? 뭐 달라. 거기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이 태식이야, 태식이. 맞는데 네가 이상하지. 근데 죽어, 태식이 죽어. 왜요? 그 내용이 뭐냐면, 태식이가 지 친한 친구를 죽이거든. 그래서 교도소에 가게 돼.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태식이를 아들로 삼아. 아들로 삼아가 얘가 개가천선에서 깡패였는데 이제 그 카센터 가서 일도 하고 선량하게 살았는데 엄마 가게가 재개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되거든. 거기서 태식이 찾아가서 건달들하고 싸우다가 죽게 돼. 그 아들을 두 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화야, 영화. 그거 김래원이 그거로 떴잖아. 그 영화로 떴잖아. 연기 잘해. 연기 잘하죠. 그러니까 쌤도 한 번씩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면 그런 생각을 해. 아씨, 학원 선생 하지 말고 배우나 할걸. 영혼 없이 대답하는데. 하여튼 태식이까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머니는 뒷집 삼순이가 잘 보살펴 드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진지 많이 잡수셔야 돼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노파는 여전히 고개만 흔들었다. 나에게 가로친다. 나에게 도리질이 몰라요가 아니라 며느라 태식이 녀석에겐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녀석에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니? 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로다. 이게 뭐야? 노파에 대한 나의 태도 매너죠. 노파에 대한 나의 태도. 시험에 나온다. 인물, 수능도 마찬가지다. 인물 태도 변화 무조건 된다.
나는 불현듯 아직도 마주 잡고 있는 고부의 손이 고부가 무슨 뜻이야? 고부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고부. 너가 나중에 고부 되잖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고부라고 하고 알았지? 자, 그 밑에 미주신 디귿 허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것 이게 뭐야?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 다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듯 나는 감지덕 짚고 일을 없다.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 위에 내 유약한 손이 경건하게 보태졌다. 밑줄신 리을은 뭐냐면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노파는 고개만 흔들었지만 나는 노파가 너는 결코 헛살지만은 않아서 마음 헛살지 않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느꼈다. 제가 리을에서 그 학교에서 거칠지만 푸근한 두 손을 전쟁의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을 전부하고 아니지. 상처 극복 못했지. 상처 극복 못했지. 왜 상처를 극복했다고 그래? 내 유약한 한 손은 어. 아직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 보면 나는 벌써 남편에 대해서 이해를 했잖아. 네. 이해를 하고 나도 이제 가족에 대해서 더 사랑해야 되겠다 느꼈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이야기가 안 맞았다는 거야.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다가 안 맞았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소설 안에서 나는 전쟁의 아픔을 겪었는지 알 수 없지. 맞잖아, 그지? 나는 내가 전쟁의 아픔 겪었는지 아니면 이민 가서 살다 왔는지 나는 모르지. 알 수 없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글쎄, 학교에서 뭐라고 했다고? 같이 지은 푸근한 두 손은 전쟁의 상처 극복 유약한 한 손은 아직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다. 다시 물어볼까요? 전쟁의 상처를 극복했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했다? 전쟁의 상처가 묻혀 있는 거 아니야? 극복했다? 이 책이 어떻게 정리되고? (139초가) 문제. 139쪽에 보시면 제일 끝에 봐봐라. 가족의 사망 또는 이산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는 이래 되어 있거든. 극복을 볼 수 없죠. 이거 그냥 다시 여쭤볼까요? 이거 만약에 수능에서 있잖아. 어머니, 아주머니는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오다. 수능에서. 극복하려 한다는 거지. 극복하려 한다는 맞아도 극복하려 하는 거하고 극복했다는 다른 말이거든. 일단은 쌤은 이 책에 있는 대로 가르치자면 그 139쪽의 주제 한번 보세요. 전쟁과 분단의 상처에 대한 증언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극복이라고는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 정도는 몰라도 이겨냈다. 이래는 못 가르치지. 그 거짓말이지. 내 생각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Understand?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쌤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됐나? 대사업에서 이게 할머니의 도리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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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대사업이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키기에 대한 의식을 현실에서는 아까 쌤이 적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 충격과 상처가 됐는데 과거 이거 맞는 거예요? 지키는 것에 대한 의식. 그렇지. 과거에는 그렇지. 과거에는 과거에는 현실을 못 지키지. 없는 거야. 그렇죠. 없는 거야. 남편이 아들이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촉교화죠. 촉교화. 244쪽. 이거는 뭐 6월평 가운데도 나왔던 겁니다. 544쪽. 촉교화 봅시다. 244쪽. 최치원이 언제 사람이죠? 통일신라 2번에 보기 한번 보세요. 2번에 보기 별천하라. 이 작품은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6월 평가원에도 나왔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으로 육두품 위에 적어 신분적 한계입니다. 신분적 한계. 12세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6년 만에 당의 빈공가의 장군으로 급제. 위에 적으세요. 뛰어난 능력. 한마디로 이건 뭐겠노?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신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격황소설을 지어 당 전역에 문장으로 이름을 덧쳤으나 이방인으로서 겪는 한계의 회의를 느껴 결국 29세에 신라로 돌아온다. 이 무렵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들이 득세, 밑줄 치세요. 진골 귀족들이 득세. 지방에서는 도적대와 반란이 횡행했다. 볼품제의 모습 밑줄 치고 왕권의 미학으로 개혁 의지를 실현하는 데 실패한 최치원은 결국 40세 장년의 나이에 관직을 버리고 인간이다. 그래서 치는 게 촉교. 봅시다.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가로 쳐라. 야, 이거 학교에서 거친 밭, 쓸쓸한 곳을 신라라 하거나 당나라 하거나 둘 다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화자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보기에 따르면 둘 다 됩니다. 맞다. 출신의 한계 누나. 그렇지. 왜냐하면 신라에서는 육두품이라는 한계고 당나라에서는 외국인이라는 한계야. 됐나? 그래서 이게 꼭 신라다, 당나라다 이래 정하면 안 돼. 이 부분. 화자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알았지? 제가 이거 문제에서 딱 여기 기억 딱 해놓고 기억은 당나라를 말한다. 당나라만 말한다 하면 틀린 거지. 그럼 당나라를 말한다 하면 맞지. 탐스러운 꽃송이가 가지가 눌렸네. 탐스러운 꽃송이하고 밑에 향기 묶어라. 탐스러운 꽃송이하고 향기. 화자의 뛰어난 능력이 됩니다. 화자의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가지 눌렸네. 가지 눌렸네. 그 밑에 그림자 흔들리네. 묶어라. 가지 눌렸네 하고 그림자 흔들리네. 화자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화자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됐나? 그 다음에 매화비하고 보리바라 묶으세요. 야, 이거 학교에서 봄이라 그래, 여름이라 그래? 여기 학교에서 초여름. 초여름 계절감을 드러내는 기. 계절감을 드러내는 기. 술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 그럼 이 술에 탄 사람은요, 화자 능력을 모르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 화자 능력을 모르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 됐나? 그 다음에 벌과 나비는 학교에서 뭐라 하는 벌과 나비. 화자의 능력을 펼치는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신분을 높은 사람이라 그래? 학교에서
고위관직자라고 그래? 술에 탄 사람. 아, 술에 탄 사람 말고 벌나비. 벌나비는 어. 최초원이 뜻을 이루거나 출산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신분 얘기는 안 하고. 내 신문 얘기는 자, 그러면 벌가나비 밑에 적자. 화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 화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존재들. 천안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이 천안 땅 중위법으로 봐야 되겠지. 신라가 아니네. 신라밖에 안 되네. 신라. 왜냐면 당나라에서도 신라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거고, 맞지, 그죠? 신라에서도 육투품이라서 차별받은 거죠. 맞지? 그러니까 이 천안 땅은 신라 또는 육투품 이래 봐야 되겠네. 신라 또는 육투품. 스스로 부끄러워 이래 돼가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 자, 여기서 부끄럽다 하는 것은 뭐냐면 탄식이죠. 탄식. 그죠? 시대, 현실에 대한 탄식. 시대, 현실에 대한 탄식.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그럼 앞에서 술에 탄 사람하고 벌가나비 묶어서 사람들하고 묶어야 되거든요. 술에 탄 사람, 벌나비, 사람들. 화자를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딘다. 참고 견딘다 하는 것은 체념과 탄식의 태도입니다. 체념과 탄식의 태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있나? 없죠? 맞지, 그지? 비판, 체념, 탄식, 화자 정서는 그렇게 정리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네 줄 묶으세요. 네 줄.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둘, 셋, 네 줄 묶으세요. 성경 후정에 있죠. 성경 후정. 학교에서 얘기하더나? 저 6줄 2줄. 학교에서? 네. 그럼 학교에서 배우면 되네. 어쨌든 성경 후정이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방금 술에 탄 사람을 벌나비랑 사람들 묶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방금 술에 탄 화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 근데 벌나비는 부질없이 찾아온다. 인정을 했다고는 무슨 그 부분이 좀 애매해지겠네. 벌나비는 찾아든다. 근데 나에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죠? 인정을 했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술에 탄 사람하고 사람들만 묻자. 술에 탄 사람들하고 사람들만 묻자. 됐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6번에 보기 한번 봅시다. 가을바람에 오직 괴로이 읊조리니.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드문구나. 창밖에 비가 밤 깊도록 내리는데 등불 앞에 내 마음은 난리 먼 곳을 내달리네. 그래서 가을바람, 비, 밤, 등불 묶어. 가을바람, 비, 밤, 등불 묶어서 화자의 괴로운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상력.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상력. 됐나? 그 정도만 알아보면 된다. 그거 다 해설대가 있잖아. 나를 알아주는 일이 없다. 이거 해설대가 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저희 흥보가 흥보가 몇 쪽이고 흥보가 254쪽. 254. 국수집 이런 거 왜 안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고. 아마 기말 때 들어가서 오케이. 자, 흥보가 한번 봅시다. 254쪽. 중몰이 이래 데가 있는데 그거를 잠깐 설명하자면 자, 판소리 장단. 판소리 장단.
신양조, 그 다음에 중몰이, 그 다음에 중중몰이, 그 다음에 자진몰이, 그 다음에 피몰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느린 장단입니다. 가장 느린 장단, 가장 빠른 장단, 빠른 장단입니다. 이게 더 빠르고 더 느린 것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슬픈 장면, 그 다음에 이거는 긴박한 장면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아미리는 장단이 아니죠. 아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아미리는 이야기. 참은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는 월시구 이런 겁니다. 월시구 뭐 이런 거. 알림은 오수의 동작. 그럼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는 뭐야? 창자가 아닙니다. 가수가 아닙니다. 이건 뭐야? 오수가 아닙니다. 한 소리 이렇게 읽어져 있다. 구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자. 중물이 기본 12박이라고 내가 했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만 쓰이노? 이거는 노래와 창에 쓰이는 창이 노래니까. 멍석자리 거정문 후검지로 입을 삼아 추나 추동 사시절을 품을 팔아 연명할 때 상하정답 기물매고 전세대동 강화찍기 상고무역 삭짐지고 초상난지 부고정키 중대가 있는데 왼쪽에 저거 가난한 흥고 가족의 처지, 가난한 흥고 가족의 처지, 그리고 그 중골이 끝까지 생불 여사로 지내는구나 이래 데가 있죠. 맞지? 그죠? 생불 여사. 생불 여사가 무슨 뜻이냐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흥고 가족이 뭐야 지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게 지내는구나. 이해되십니까? 됐나? 그리고 지금 그 중몰이 해가지고 얘들아 중몰이 해가지고 가난하게 산다, 가난하다 이런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말을 갖다가 여기서 이까지 쓰고 있죠. 내용은 같지? 이걸 우리가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확장적 문체라고 말하지.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걸 1번을 2번으로 표현하는 걸 확장적 문체라고. 됐나? 그럼 여기서 확장적 문체를 쓰는 이유는 뭐겠노? 흥고의 가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 되겠지. 수능에서 왜 나오죠? 흥고의 가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게 극대화하면 관객이 몰입을 더 많이 해요. 수능에서 그런 건 안 묻죠. 됐나? 자, 안일이는 이야기입니다. 흥고가 이리 고생을 하고 가니까 안일이는 이야기고 중몰이는 어떻게 했겠노? 판소리를 했겠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 안일이 흥고가 이리 고생을 하고 가난하게 지내도 자식은 부자였다. 내외갈 금슬이 좋아 자식을 풀풀이 낳는다. 풀풀이 오른쪽에 뭐라 내가 있노? 풀풀이. 날씨는 그렇죠.
날새고 기운차게 낳는다. 뜻 알아놔라. 1년에 꼭 한 배씩, 한 배에 둘씩, 셋씩 내외간에 서로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뭐 이런 얘기겠지. 1년에 한 번씩 놓는데 한 명 놓을 때도 있고 두 쌍둥이 놓을 때도 있고 세 쌍둥이 놓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깐부기 없이 꼭 아들만 29을 낳았다. 대박. 자식이 29. 축구팀 2개 만들어도 간다. 그러면 29을 조롯이 낳았다. 근데 이건 과장법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진짜 29명 나왔나? 글쎄, 20특강에는 30명 나온다. 교가 여기에 29명 되는데 20특강에 30명. 이놈들을 제대로 장명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거나 불러보는 뒤 갑실이, 은실이, 정실이, 무실이, 경실이 하나도 계속 나옵니다. 자, 해실이, 슬러시처럼 해실이. 해실이. 뭐 쌤도 잘 모르는데 그까지는 뭐냐면 천간, 시간을 이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용한 이름입니다. 그 뒤에는요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 뒤에는 강아지. 강아지 이름이 어디서부터야? 아롱이, 다롱이, 꼼둥이, 노랭이, 발발이, 살살이 개 이름 같지 맞지 그죠? 해약성 유발. 강아지 이름은 해약성 유발이다. 이렇듯 불러놓으니 처음에는 천간지간으로 나가 그럴듯하니 나중에 보니 강아지 학렬이 되었던 것이다. 많은 자식들이 의복지에 입힐 수가 없어 흥과 귀하나를 생각해서 부잣집 다니며 신집을 얻어다가 몽석을 짜서 목이 들고 날만하게 절어가다가 흥부는 구멍이다. 구멍을 내어 쭉 가다가 그 다음에 가로쳐라. 자식들을 앉혀놓고 강상제인 칼씌우듯 몽성을 다 씌워놓으니 몸뚱이는 안 보이고 대걸빵만 몽석 위에 흙에 매주 널어놓은 본이 되었다. 가로 닫고 해학적 표현입니다. 해학적 표현. 해학성을 드러냅니다. 해학성. 자, 그 다음에 자질몰이 좀 빠릅니다. 맞죠? 그지? 그중 한 명 뚝 마려우면 저만 빠져가겠지만 이놈들 미련하여 문놈이 다 나갈 때 그 중에 키 작은 놈 미처 목을 못 빼 놓으면 발이 땅에 안 닿으니 육성으로 목이 매달려 아이고 나 죽는다. 밥을 며칠씩 굶은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욕설을 하는구나. 밑에 적은 흥보 가족의 비극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흥보 가족의 비극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됐나? 흥보 가족의 비극성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55조. 날이 차차 해동하여 날이 해동한다 하니까 아마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 변화를 드러낸다. 그래서 문놈들이 몽석 뽑고 양지발로 나앉으니 아궁이에서 자고 난 듯 불고양이 모양이요. 불고양은 이제 성이 난 고양이입니다. 성이 난 고양이. 한데 엉켜 놓은 것은 문지때. 문지는 뭐냐면 꼬리 물고 줄지은 쥐때 이런 뜻입니다. 꼬리 물고 줄지은 쥐때 모양으로 노는 형상인데, 자, 슬러시 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양을 드러냅니다.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양.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양. 됐나? 하루는 이놈들이 제각기 입맛대로 음식 타령을 내어 저희 어머니를 조르겠다. 저희 어머니를 조르겠다.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서리살밥에 육개장 고춧가루 얼큰이 쳐서 더운 김에 한 그릇 주시오. 흥보 마누라 한숨 쉬며 이 자식아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만 죽도 먹지 못하는데 육개장은 어디서 달라느냐. 한 놈이 곁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그런 하는 말 듣고 침을 잡고 삼켰더니 육체가 됐나보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침 삼키다, 체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육체에는 꿀물이 좋대요. 나는 밀수나 갈기해서 한 대접만 주시오. 또 한 놈은 아이고 어머니 나는 술찌개나 보리개나
제발 덕분에 배부른 것 좀 주시오. 한참 이럴 때 흥고 크나를 놈이 수염에 가지가 돋친 놈이 고동푸살이 성음으로 고동푸살이 성음은 이제 변성기 복속입니다. 이런 거겠지. 어머니 어따 이놈아 너는 왜 그리 목에 식구가 많으냐. 어머니 아버지와 공문하거나 장갑 좀 드려주시오. 장갑 좀 드려주시오. 그래서 장갑 좀 드려주시오는요 철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래 가난한데 장갑을 왜 가? 어떤 여자가 하겠노? 대가리 총 맞아. 맞지 그죠? 철이 없는 태도. 그래서 이 안일이 이 부분 자체가 뭐야? 해악성입니다. 해악성. 나 넘겨. 진양조 가장 느린 장사이다. 그래서 진양조 위에 적어. 자식에 대한 미안함과 괴로움.